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인 2021년 5월 내가 이 라비드 연주라는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채널의 유튜버는 해외 생활을 오래한 전직 5년차 호텔리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채널엔 넷플릭스 추천하는 영상,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영상과 피부 관리법에 대한 영상이 있다. 여기서 피부 관리법 영상은 해외 유명 호텔에서 5년 동안 근무한 노하우를 담은 최고급 피부 관리법을 알려주는 영상이라고 한다. 호텔 스파 바우처와 고객과의 대화 내용도 보여주는 그럴듯한 영상이지만 나는 이 유튜버가 순수하게 피부 관리법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이 화장품을 광고하는 것 같았다. 광고라는 표시가 없지만 뭔가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위화감을 느꼈다.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뒷광고 의심 영상으로 저장해놨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날 이후 이 유튜버의 영상이 자주 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유튜브 광고를 달고 말이다. 광고를 달았다는 건 유튜브에 돈을 주고 영상을 인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광고를 달았다고 해서 뒷광고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달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침 협찬이 아닌데 왜 광고라고 뜨냐고 질문하는 댓글이 있었다. 유튜버는 채널 홍보를 위해 광고를 달았을 뿐 협찬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의심은 가지만 아직도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뒷광고 의심으로 또 저장만 해두었다. 이렇게 이 유튜버의 영상이 눈에 보일 때마다 나는 일단 저장만 해두었다. 그러자 흥미로운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예전에 저장했던 영상과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장된 영상을 보니 제목은 같지만 썸네일도 약간 다르고 영상의 길이도 달랐던 거다. 하지만 정작 영상을 보면 그 내용은 같았다. 자료 화면 편집의 차이만 있을 뿐 4개의 영상 모두가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거다. 재미있는 건 이 영상들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링크나 광고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일부 공개 상태라는 거다. 게다가 이 4개의 영상 업로드 날짜가 모두 같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같은 영상 여러 개로 공개와 일부 공개로 나누어 업로드하고 광고를 붙일 계획이었다는 거다. 채널 홍보가 목적이라면 굳이 똑같은 영상을 여러 개로 나누어 조회수가 분산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가장 결정적으로 이 댓글, 유튜버가 직접 고정해둔 이 댓글은 영상에 나온 제품 구매 링크를 다른 사람이 적어둔 건데 재미있는 건 이 댓글이 4개의 모든 영상에 달려있고 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달았다는 거다. 게다가 유튜버는 이 모든 똑같은 댓글을 고정해놨다. 그리고 이 댓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여러 명도 각 4개의 영상에 같은 날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우연히 뜨는 광고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모두의 말이다. 이 유튜버는 광고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확인된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유튜버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어렵게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찾은 그녀의 정체는 황당했다. 전직 5년차 호텔리어라던 그녀는 현재 광고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96년생으로 5년 전에는 21살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게다가 호텔리어는커녕 23살까지 수학과에 3년, 백화점 알바 3개월, 음식점 알바 경험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그녀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확인했다. 나는 이 유튜버가 광고가 아닌 척하는 뒷광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뒷광고가 아니라 유튜버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거다. 이 날이 내가 가짜 유튜버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날이었다. 나는 이 유튜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직 호텔리어가 맞는지, 피부 관리법 영상이 정말 광고가 아닌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불쾌하다며 자신은 전직 호텔리어가 맞고 자기 얼굴을 조금이라도 사용한다면 모자이크 유무 관계없이 조치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나를 차단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와 메시지를 나눈 이후 열심히 홍보하던 글도 지우고 유튜브에선 화장품 영상도 지웠다. 이 화장품 브랜드 이름은 바멜다, 회사의 이름은 블리스코브, 회사 대표는 최진선이다. 더 재미있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다. 라본의 행복한 TV라는 유튜브 채널, 여기서 그녀는 라본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피캄이라는 또 다른 브랜드의 화장품을 추천한다. 전직 호텔리어라는 이력도 없어지고 호텔리어 연주일 때의 좋았던 피부는 갑자기 여드름 피부가 되었다. 그리고 피캄 화장품을 쓰고 이 여드름이 다 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드름이 많았던 영상 날짜의 인스타 기록을 보면 모델 활동을 할 정도로 피부가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튜브 역시 가짜고 사기 광고 영상이라는 거다. 이 화장품 브랜드의 이름은 피캄, 회사의 이름은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 대표는 김성화, 김상남이다. 이제 다른 채널 영상을 보자. 서이스트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
채널도 1년 전에 발견했다. 영상을 보면 스트리머 서이스트는 라이브 방송 중 군인 시청자의 탈모 고민을 듣고 난 후 자신이 군 생활 때부터 쓰게 된 한 샴푸 이야기를 한다. 탈모였던 군대 후임이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걸 보고 그 후임이 쓰던 샴푸를 써보니 너무 좋아 전역한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며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하며 샴푸를 보여준다. 이 영상은 진짜일까? 이 샴푸 브랜드의 이름은 라베나. 이 남자는 이 라베나 샴푸를 분명 군대에서부터 썼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찾아본 결과 이 남자는 2017년도에 전역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라베나라는 샴푸 브랜드가 2020년에 런칭했다는 거다. 이 샴푸가 식약처에 2021년 4월에 등록됐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이스트가 군대에 있던 2017년도 이전에는 이 샴푸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군 생활 때부터 이 라베나 샴푸를 써왔다는 이 남자의 말은 거짓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영상은 광고 아닌 척하는 사기 광고일까? 아니, 안타깝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단순히 재밌게 하려 과장 좀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광고 의심으로만 저장해 놨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2022년 7월 스튜디오 랩이라는 채널을 발견했다. 이 채널 영상에선 탈모가 고민인 한 남자가 얼굴을 가린 채 라베나 샴푸를 리뷰한다. 그리고 라베나 샴푸를 사용하고 한 달 만에 머리가 자라났다며 이 라베나 샴푸 회사에 연락해 성분에 대해 묻고 샴푸를 추천하는 영상이다. 그런데 얼굴을 가렸지만 이 남자의 하관이 너무 눈에 익었다. 바로 1년 전 내가 저장해 놨던 서이스트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스튜디오 랩 남자의 옷과 서이스트의 옷을 비교해봤다. 흰 셔츠에 조끼 그리고 시계까지 세트로 같은 게 과연 우연일까? 재밌게도 1년 전 서이스트라는 이름으로 굳이 거짓말을 하며 라베나 샴푸를 추천했던 사람은 1년 후 스튜디오 랩이라는 채널에 나와 라베나 샴푸를 처음 본 척 연기하며 또 라베나 샴푸를 추천했다는 거다. 게다가 영상에 나오는 이 장소는 라베나 브랜드의 회사인 주식회사 더 파운더즈의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자기 회사 사무실로 전화해 자기 회사 샴푸에 대해 묻고 있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서이스트, 스튜디오 랩이라는 유튜브 채널 역시 오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기 광고였다. 나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서이스트에게 라베나 샴푸 영상에 대해 물었다. 그는 광고 영상이 맞고 자신은 섭외된 배우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허위 광고에 대해 물으니 라베나 회사와 이야기하라고만 대답했다. 라베나 브랜드의 회사는 주식회사 더 파운더즈, 대표는 이창주, 이선영이다. 이 회사의 브랜드는 아누아, 유즈, 프로젝트 21, 그리고 라베나가 있다. 그런데 최근 라베나는 운영을 중단했고 대신 프롬랩스라는 새로운 샴푸 브랜드를 만들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가짜 유튜버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다룬 플랜트 코퍼레이션, 디마르3, 강남 눈의미소 안과 등이 떠오르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짜 유튜버는 플랜트에서만 만든 게 아니었고 처음 제가 발견한 가짜 유튜버도 플랜트에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다른 회사의 가짜 유튜버를 건너뛰고 플랜트를 먼저 다뤘던 이유는 처음 가짜 유튜버를 발견한 이후 추가 조사 중에 플랜트를 알게 됐고 이 플랜트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짜 다큐, 가짜 잠입 취재, 의료 광고까지 만들며 가장 많고 오랫동안 가짜 유튜버를 만들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유튜버의 원조라고 생각될 만큼 말입니다. 플랜트에 대한 할 말은 더 많지만 지금 이 영상에선 지금 알려드린 브랜드, 회사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가짜 유튜버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인 브랜드, 회사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멜다, 블리스코브 대표 최진선, 피캄,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 대표 김성화, 김상남, 라베나, 더 파운더즈 대표 이창주, 이선영, 더 파운더즈의 다른 브랜드로는 아누아, 유즈, 프로젝트 21, 프롬랩스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대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사기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을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광고는 그만하시고 좀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가는 기업의 능력 있는 CEO로 불리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사기 광고를 지속하신다면 잘 나가는 기업의 능력 있는 CEO가 아니라 잘 속이는 기업의 양심 없는 CEO로 불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사기 광고를 지속하신다면 수십억, 수백억 매출 성공의 비결이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뻔뻔함이 그 능력이었다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사망여우였습니다.